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정 부동산 연구소 2입니다. 오늘 주제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M2 광해의 통화가 빠르게 증가해 출범 전인 5월 4,270조 원에서 9월 4,426조 원으로 약 156조 원 늘어나 월 평균 무려 39조에서 40조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 약 20조 원 늘어난 과거 문재인 정부보다 더 큰 월 평균 증가폭으로 통화량 증가가 역대 정부들 중에서도 큰 편입니다. 통화량 증가는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상승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고 신규와 기존 매물 공급 제약과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원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통화와 재정정책 및 금융시장 상황입니다. 국내외 자금 유입과 금융기관 예유자금 증가 등 통화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과 정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현금과 대출 유입이 늘어 자산으로의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제약입니다. 규제와 공급 절차 지연, 기존 매물 감소 등으로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이 부족해 가격 상승 압력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심리 지표입니다.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 자체가 추가 수요를 유발하면서 선순환 아닌 과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과잉과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동성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와 자산 가격은 시차와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가격 조정 시 레버리지 사용 투자자 손실 가능성,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통화 긴축, 즉 금리 인상으로 물가와 자산 거품을 잡으면 경기와 부채 부담이 커지고 완화하면 자산 버블이 심화되는 정책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보겠습니다. 정부와 당국의 관점입니다. 공급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절차 간소화, 도심 내 공급 확대 정책,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 관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장치의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다음은 통화와 금융정책 조율입니다. 물가와 자산 거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과 금융안전장치 강화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와 시장 투명성 제고입니다. 매물과 거래정보 공개 확대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투자자와 보유자, 매수 대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투자자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축소하고 대출 만기와 금리 변동성에 대비한 상환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분산 투자가 권장됩니다. 부동산 외 금융자산인 채권, 금, 해외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급락과 정체, 상승 각각에 대한 손실과 청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자는 실거주 목적이면 급히 매도하기보다는 보유 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와 이사 계획 등 생활 편의와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죠. 필요시 일부 매도나 정여, 임대 전환 등으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정여 규정을 확인해야겠죠. 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매수 대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 타이밍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관망 또는 단기적 진입, 분할 매수가 권장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과 금리 상승 시 상환 능력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실 수요가 확실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과 주택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M2 정감 추이 월간입니다. 시중 유동성 흐름, 기준금리와 은행 예금, 대출금리 동향, 주택 매물량, 신규와 기존, 인허가, 착공 지표, 거래량 및 매매가격 추세, 해외 금융시장 변화, 국제 요인도 영향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실천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주택은 대출 금리와 만기를 확인해 상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레버리지 비중과 변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매수 계획은 예상과 대출 한도, 비상금을 확보해 분할 매수와 관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 월간 M2와 한국은행 발표, KB부동산, 아실 등 부동산 통계를 정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통화량 증가는 분명히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개인의 최적 대응은 보유 목적, 실거주냐 투자냐, 또 재무 상태, 부채와 예비 작업,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 해설을 보겠습니다. M1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통화, 협의의 통화이고, M2는 M1에 단기 예금과 적금 등 더 넓은 자산을 더한 광의의 통화입니다. M1은 다시 말해 즉시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포함합니다. M2는 M1에 정기 예금과 저축 예금, 2년 이내 만기 예금과 적금, 기타 유동자산을 더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